아니, 이 정도면 그냥 안전자산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매일 수십억 명을 연결하고 또 광고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메타 플랫폼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당연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2025년 12월 12일 주가는 644달러 선에서 힘없이 마감됐습니다. 분명 실적은 좋은데 말이죠.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은 바로 이 미스터리에 대한 분석입니다. 왜 시장은 이렇게 돈 잘 버는 거인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대와 가격, 그리고 분위기의 미묘한 엇갈림. 자료를 보면 메타의 시가총액은 1.6조 달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820달러에 달합니다. 겉보기엔 모든 게 장밋빛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주가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네, 나빴네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자체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질문이라 그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 거의 탐정 수사처럼 단서를 5개나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단서가 바로 AI. 구체적으로는 이 멋진 기술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메타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AI를 얘기할 때 주로 비용 절감이나 기존 사업 효율화를 말하거든요. 네, 그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길이니까요. 그렇죠. 이미 돈을 버는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메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고객이 직접 돈을 내고 쓰는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단순한 기능 추가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비유하자면 광고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왕이 갑자기 이제부터 구독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정복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아요. 와, 비유가 정말... 성공하면 역사가 바뀌지만 그 과정의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입니다. 광고 회사가 갑자기 구독 회사가 되겠다는 건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도박이거든요. 시장은 지금 그 도박의 성공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제국의 운명을 건 도박이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 불확실성의 첫 번째 단서의 핵심이군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단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비용이죠. AI는 꿈을 보여주기 전에 지갑부터 열어야 하는 산업이라고들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메타는 최근 12개월 동안 순이익만 6천억 달러를 벌어들인 말 그대로 현금 창출 기기입니다. 돈이 없는 회사는 절대 아니죠. 아니죠. 하지만 AI에 들어가는 돈은 차원이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 최신 반도체, 최고의 인재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돌리는 전기료까지.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투자입니다. 결국 꿈을 위해 쓰는 돈이 현실의 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군요. 바로 그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미래가 좋다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비용은 한번 늘어나면 경쟁 때문에 줄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글이 투자하는데. 메타가 안 할 수 없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투자자 머릿속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죠? 지금 실적은 역대급인데 내년부터 AI 투자 비용이 이익보다 더 빠르게 늘어서 이익률이 꺾이는 거 아닐까? 이 의심이 피어오르는 순간 시장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 주가에 냉정하게 할인해서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AI 수익화나 비용 문제는 사실 빅테크 기업이라면 모두가 겪는 과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 굳이 메타의 조직 문제를 세 번째 단서로 꼽은 게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런 내부 갈등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외부 투자자들이 인지할 정도로 심각한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술만 좋다고 사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시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실행력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뛰어난 AI 기술을 실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제품에 녹여내고 그걸로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고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자료에서 지적하듯 AI 핵심 인력과 기존 리더십 사이의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가 외부로 새어나온다는 건 이 실행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엔진을 가졌는데 운전석에서 서로 핸들을 잡겠다고 다투는 바람에 차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군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메타의 AI 기술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저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내부 조율 문제로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현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규제와 프라이버시. 이건 메타에게는 정말 오래된 숙제 같은 건데 AI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AI가 단순한 재미 기능이 아니라 사회의 기반 기술로 이식될수록 정부와 규제 당국의 감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론 문제, 프라이버시. 그렇죠. 가짜뉴스 확산 가능성 등등. 기업은 이 모든 것을 검증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죠.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AI가 성공할수록 세상을 바꿀 기술이 될수록 오히려 규제라는 족쇄가 더 무거워진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너무 빨리 달리면 과속딱지를 뗄까 봐 일부러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장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성장의 딜레마요? AI라는 성장 동력이 클수록 규제 대응 비용이라는 압박도 함께 커진다. 성장의 스토리가 동시에 비용의 스토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건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가 됩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하나, 아니면 앞으로 늘어날 규제 비용 때문에 몸을 사려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니 주가도 방향을 못 잡는 거죠. 정말 복잡한 방정식이네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단서, 하드웨어 이야기입니다. 네, 리얼리티 랩스. 메타는 리얼리티 랩스를 통해 가상현실 기기도 만들죠. 최근 기기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왜 불안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는 건가요? 이 소식이 앞선 4가지 단서와 결합되면서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그림. 시장은 보통 가격 인상을 2가지로 해석합니다. 수요가 너무 강해서 자신 있게 올리거나 아니면 원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거나. 그렇군요. AI 투자 비용, 내부 갈등, 규제 비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니 시장은 당연히 후자, 즉 원가 압박 때문이라고 해석하기 쉽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 머릿속에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어떻게 말이죠? 1. AI로 돈 버는 길은 아직 불확실한데 2. AI에 들어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3.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필요해 보이고 4. 규제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5. 심지어 하드웨어 사업마저 원가 압박을 받고 있구나. 와.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 펀더멘털은 훌륭한 회사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악재들이 너무 겹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불안감이 결국 주가 차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데드크로스라는 기술적 용어까지 언급되던데요. 사실 이런 기술적 지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투자 심리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데드크로스를 미래를 예언하는 마법의 수정구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아니다. 네, 그보다는 수많은 운전사들이 함께 보고 있는 도로 위의 경고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현상인데 네, 쉽게 말해 최근 한두 달간 주식을 산 사람들의 힘이 지난 반년 이상 주식을 산 사람들의 힘보다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인 매수 흐름이 장기적인 흐름에 밀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신호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온도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다들 좀 불안해하고 있으니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와도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작은 악재에는 생각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곤한 상황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오르지? 라는 답답함이 반복되는 아주 피곤하고 지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루한 안개를 걷어내고 시장이 메타를 다시 신뢰하게 만들 결정적 장면은 무엇일까요? 자료에서는 2026년 1월 28일로 예정된 다음 실적 발표를 그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시장이 듣고 싶은 건 이번 분기에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라는 단순한 자랑이 아닐 겁니다. 그럼 뭘 듣고 싶어 할까요? 시장에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2가지입니다. 첫째, AI 투자 비용이 얼마나, 어떤 속도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투명한 공개. 그렇죠. 둘째,
그래서 그 막대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들의 그 멋진 AI 때문에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지불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문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그 문이 선명하게 보이면 시장은 지금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다시 한번 높은 가치를 부여할 준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면 기대감은 있어도 주가는 계속 망설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전략과 함께 핵심적인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들에 담긴 의미를 좀 더 풀어주시죠.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가인 640달러가 아주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640달러요? 네, 여기가 무너지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면서 다음 지지선인 620달러까지 시선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670달러 부근에서 아주 강한 저항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670달러는 왜 그렇게 중요한 가격대인가요? 많은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와 겹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본전 심리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가격대죠. 본전 심리? 주가가 670달러 근처까지 오면 드디어 본전이다. 일단 팔고 보자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힘있게 뚫고 올라서서 안착하는 것이 중기적인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AI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도 주가가 한동안 640달러와 670달러 사이의 박스권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최종 시험대는 역시 전고점인 800달러 선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이제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아닌 증명. 우리가 의리가이를 왜 하는지에 대한 비전 설명이 아니라 AI가 실제로 얼마의 이익을 가져왔는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시장은 결국 숫자로 이야기하는 가장 냉정한 투자자니까요. 들어보니 현재 메타의 상황은 돈 잘 버는 거인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변신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변신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일단 불안감의 가치를 가격에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하소되는 디데이는 2026년 1월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날 회사가 숫자와 설명으로 시장을 동시에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주가는 670달러 회복을 시작으로 800달러를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요? 실패한다면 640달러 방어선에서 아주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메타라는 거대한 기업을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일에 공개될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숫자를 둘러싼 이야기, 즉 서사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메타는 시장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단순히 돈 버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AI 혁명이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미래인지에 대한 믿음까지 심어질 수 있을까요? 그 서사의 힘이 아마 메타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